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2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전선을 지킨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 위에 위국 헌신을 맹세하고 후방의 청년과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게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그것은 애국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 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 추념사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감상적이고 때로는 감동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불법 억류함으로써 그 6만 명이 아오지 탄광 등에 해서 노예 노동을 하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까지 땅속 수백 미터에서 쓰러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천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0명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국군 포로를 돌려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독립투사들에 대한 찬사,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1960년대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 등등을 이야기를 했다면 반드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보내라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이 공산주의자들이 합작해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스탈린과毛泽동이 지원한 전쟁이었고, 자유세계가 뭉쳐서 미국과 유엔의 기치하에 뭉쳐서 저지해서 결국 동서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기도록 한 결정적 저지선을 편 위대한 전쟁이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입니다. 오늘 이 현충일을 맞아가지고 이 현충일을 가능하게 했던 국립현충원, 옛날은 그게 국군묘지, 국립묘지로 불렸습니다만은, 을 통해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전쟁기념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으로 만들어진 명물입니다. 세계에서 저렇게 큰 전쟁기념관 또는 군사박물관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군사적 전통이 강한 터키라든지 프랑스, 이 정도 되는 나라라야 저런 규모의 전쟁기념관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6.25를 겪었으므로 전시할 장비가 많습니다. 그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아니, 그걸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B-52 전폭기죠. 지금도 떠다니고 있는 B-52 전략폭격기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그 앞에 서서 쳐다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이 1950년대인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핵폭탄을 달고 수시로 한반도에 올 때 핵폭탄을 달았는지 아무도 없습니다만 수시로 북한 핵 위협이 있을 때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그 비행기입니다. 그 B-52가 전시된 미국 이외의 전쟁 기념관으로는 아마 용산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 보면은 들어간 낭하의 양쪽에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쓴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것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전쟁 기념물에 써져 있던 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 군인, 영국 군인, 한국 군인 전사자 명단이 쭉 써 있고 거기에 통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국군 전사자의 통계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6.25 전에 이미 약 8,000명의 한국군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6.25 전에 충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38선을 두고. 그리고 전쟁 중에 전사한 약 20만 명. 그리고 휴전 1953년 7월 27일 이후의 전사자 숫자가 남북 간의 교전에 의해서 전사자가 약 4,8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전사자가 약 4,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그 통계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남북 간, 주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4,800명 이상의 한국 군인들이 전사했다.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7년 전에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그리고 연평도 폭격에 의해서 그해 60명이 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모든 남북 간 전쟁과 도발과 핵 위기의 출발점은 한반도 분단이고 그 5년 뒤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 하면 흔히 따라 붙는 말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형제가 동생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태반이죠.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 이래버리면은 동족끼리 싸웠다. 비극이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또 누가 나쁜 짓을 했고 누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또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보정하에 남침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이는 전범 민족 반역자죠. 악당이죠, 말하자면 악당. 이것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하면은 6.25 남침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된 지는 이제 67년, 끝난 지는 64년. 그 사이에 동서냉전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6.25를 보는 시각도 국제적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헬버스탐이라는 기자인데 이분은 뉴욕타임즈의 특파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주로 월남 정부를 비판하고 미국의 월남전
월남전 개입을 바보짓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70년대, 60년대에 많이 썼고, 60년대에 이미 월남전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말이죠, 한국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The Coldest Winter, 가장 추운 겨울이란 책을, 아주 두툼한 책을 쓰고 출판사에 넘기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미국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니만 펠로우라는 그 국제 기자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을 만났는데 아주 전형적인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사건 기자였습니다. 사건 기자는 솔직하고 사실에 아주 충실한 그런 시각이죠. 그런데 The Coldest Winter, 이 유작이 된 데이비드 헬버스탐의 이 책을 읽다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원래 반전 기자, 월남전을 비판했던 기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좀 그런 시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기자, 절대로 이 권력이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건 기자의 눈에 보인 이 한국전의 의미는 뭐냐,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헬버스탐 기자는 가장 추운 겨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후 한국의 발전은 마샬 플랜에 의한 유럽의 부흥보다 더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원조를 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그래야 하여 경제를 부흥시켜서 소련과 공산주의자의 도전을 막는 정책을 펴니다. 가장 성공적인 외교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당시에 마샬 국무장관이 제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샬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샬 플랜 속에서 나토가 만들어지고 유럽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헬버스탐 기자는 그것보다도 한국의 발전은 더 위대하다. 왜냐? 유럽의 경제 부흥은 독일, 프랑스 등 이미 산업적 기반이 있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일시 피폐해진 것을 재건하는 것이지만은 한국은 그런 정치적, 문화적, 산업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전란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하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될 줄 아무도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누구냐? 개화기 때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때는 가난에 찌든 조선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아주 근면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좋은 기회만 만나면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일본인한테 결코 못지않다. 문제는 그런 기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그 기회가 언제 왔느냐? 바로 해방되고 미국과 친해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가지면서, 더구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 거대한 군대가 들어서고 그 군인들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한국의 운명이 달라졌다. 마샬 플랜보다 더 위대한 한국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헬버스탐은 한국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장교단, 국군 장교단의 역할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장교단이 더구나 5.16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근대화의 주력 세력이 되었다. 이 한국 장교단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본던 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독재하는데 앞잡이가 되라는 장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장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했으니까 한국은 어차피 산업화에 성공한 뒤에는 민주화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헬버스담의 이야기입니다. 헬버스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유학 간 한국의 군인들은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는 것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국에 충성하면서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운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 또는 학생들 안에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1960년대에는 미국에 가장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학자들보다도, 외교관들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충성만 배운 것이 아니다. 자유세계의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또한 정부에 충성할 수도 있다. 조국에 대한 충성과 정부 비판은 그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고 자격이다. 이런 것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군사정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비판의 자유, 아무리 권력자라도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면은 군인이라도 그것은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권한의 문제, 이것을 미국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서울에서 활동한 기자인데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여러 언론기관에 글을 쓴 앤드류 살먼 기자가 영연방 글로스터 대대의 결사항전을 다룬 책입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라는 To the Last Rounds 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이건 뭐냐면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대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글로스터 대대가 이 서울 북방 설말이라는 데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괴멸적 타격을 받고 포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글로스터 대대는 아주 역사와 전통이 긴 나폴레옹 전쟁에도 참전한 적이 있는 그런 전통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글로스터 대대가 끝까지 버틴 이 설마리 전투를 책으로 쓰고 기사로도 쓰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나 뭐 영국의 고관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 전적지를 방문하곤 하죠. 그런데 이 기자, 앤드류 살먼 기자는 이 글로스터 대대의 일원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이 1951년, 50년의 한국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나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거기 와서 또 영국과 너무 먼 곳에 와서 패전하고 포로가 되고 전사하고 다쳤으니까 아마 한국에 대한 인상은 매우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로스터 대대 참전 용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한국이 그동안에 발전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외국 용사들을 초청하는, 주로 보훈처가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에 와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자들은 새롭고 용감한 나라 한국을 발견했다. 유엔군이 흘린 핏값은 미국의 돈으로 보증되고 한국인의 땀으로 상환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무역과 기술 이전에
특혜를 받은 데다가 권위적 정부가 들어서고 유일한 자원이자 발전의 지렛대인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유일한 자원이자 발전의 지렛대인 사람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조를 받으면은 공장과 사람에 투자를 했습니다. 남미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면은 지배층끼리 갈라먹고 협의하는데 날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올림픽을 열기 전에, 1987년이겠죠. 전해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화까지 이뤘다. 오늘의 한국이 누리는 생활 수준과 개인의 자유는 유럽의 중간 정도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찾은 이 글로스트 대대 참전자들은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사라지고 옛날에 보았던 어린이, 소년, 소녀, 거지들, 기지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들, 판잣집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로 덮인 고속도로와 차량 행렬이 피난민 대열을 대체하였습니다. 자연경관도 달라졌습니다. 국가적 식목사업으로 벌거벗은 산이 숲의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전란 중의 그 좌절한 인간 군상은 사라지고 맹렬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며 역동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웃음꽃이 피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호주 참전 군인에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묻자 그 호주 참전 군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전쟁 때는 아이들이 모두 말이 없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떠들고 유쾌하며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001년에 글로스트 대대 전투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참전자 일행이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전쟁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의장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혹시 부시 대통령 환영 행사에 잘못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이렇게 환영해 주는 나라가 있을지. 미국 사람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미국이 수많은 세계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자기들을 환영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영국군의 한 참전자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다니 하나님 맙소사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고장이 나서 어느 가게에 들렀더니 이 한국 가게의 주인이 새 허리띠를 나눠주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싸웠잖아요. 이것은 작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라는 이 책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헨리 울프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참전자가 마지막 한 발까지의 저자인 삶은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본다면 자유가 공짜가 아니란 말이 맞다. 반세기가 흘러서 뒤돌아보니 잊혀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그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Forgotten War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군인이든 미국 군인이든 캐나다 군인이든 호주 군인이든 자랑할 게 없었어요. 이기지 못했으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자들은 승리한 전쟁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이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다. forgotten war라고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벌써 50년대 말부터. 근데 이 영국군 참전자는 이제 돌아보니까, 즉 역사적 맥락에서 보니까 이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정의로운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정의로운 전쟁입니까? 한국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럼 무엇보다 자유를 지킨 전쟁이고, 한국에서 자유를 지켜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함으로써 자유세계가 그 뒤에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결국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으므로 세계 모든 사람한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점에서 정의로운 전쟁이다. 한국만 살아난 게 아니라 세계민이 다 살아나고 구원받고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것을 영국군 참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존 프레스턴 벨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한 발까지를 쓴 이 저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오히려 한국인들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국인들한테 고맙다. 이 사람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프레스턴 벨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50년 전 나는 내 생명의 1년을 한국인들한테 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죠. 나는 한국인들이 내가 준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내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감사를 받고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완전히 새롭고 멋진 유쾌하고 평등하고 야심만만하며 번영하는 새 나라를 만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이는 당신들입니다.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키워준 이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참전용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전쟁 이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천안함 용사들처럼 이 대한민국을 번영했으므로 그게 참전했던 우리조차도 행복하게 되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생애의 젊은 시절에 한 1, 2년을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 전선에서 바쳤는데 이게 헛된 게 아니고 이렇게 고귀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한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고맙다는 말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진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6.25 참전용사, 더구나 북한에 버려진 6만 명의 국군 포로들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글로스트 대대의 참전용사의 말이 좀 과장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 현충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통령부터 국방장관까지 우리 국민들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버려둔 6만 명의 국군포로, 북한에 버려둔 6만 명 국군포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